네, 볼게요. 8번. 자, 무조건 우리 일반전표 입력을 하시면 채권과 채무의 거래처 꼭 거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8번에 자, 동안 상사에 상품 200만 원을 매출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을 외부에 판매했을 때 상품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상품 판매한 금액이 있다라고 보고해야죠. 그래서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씁니다. 요거. 자, 근데 이제 7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속 나오면 어음 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가구점이라고 하면 내가 가구를 20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70만 원은 돈 받고 나머지는 어음 받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라는 거.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쓰면서 하죠. 자, 1월 27일 날. 아시면 1월 27일. 자, 그분에 뭐를 먼저 하시든 상관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시면서, 이제 채권 채무 중요하니까 여기 받으러 거래처 꼭 거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금액 언급 없는 것부터 해주시는, 금액 언급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좀 괜찮긴 합니다. 해볼게요. 그럼 상품 매출이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니 200만 원어치 발생했으니까 대변으로 상품 매출 자 금액은 200만 원. 근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몇 개 잘 나오는 애들 있거든요. 특히 뭐 보통 예금, 뭐 외상 매출금, 받으럼 이런 것도 잘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 코드 암기해 주시면 빨라요. 그다음에 현금은 증가죠. 그래서 코드 치면 좀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 2급은 안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이나 이제 더 위쪽으로 쭉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좀 촉박한 경우가 좀 많아요. 위로 올라가실수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드는 자주 쓰는 코드 있잖아요. 암기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70만 원. 그럼 우리가 받으럼이 자산이죠? 근데 채권이죠, 채권, 받으럼, 채권, 자산. 그럼 우리가 이제 어음을 받으면 채권이 증가하죠. 언제까지 줄게요. 라는 어음 보관하고 있으니까 채권이 늡니다. 그럼 받으럼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는다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그리고 거래처는 동안상사니까 대략 동안 이 정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고로 저랑 답 비교하실 때 제가 거래처를 이렇게 거는 애들은 반드시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거래처를 이렇게 안 거는 애들은 걸든 안 걸든 컴퓨터가 채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거래처 안 걸린 건. 걸린 거 안 걸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 여러분 별표. 제가 별표 치는 건 시험에 잘 나오는 애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10번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매입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매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낚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0%를 계약금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구를 400만 원어치 사기로 했어. 근데 일단 계약금 40만 원부터 보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준 거 40만 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기 쉬운 거. 2월 6일자에 보통 예금의 잔고가 줄겠죠. 그죠? 보통 예금의 감소는 대변으로 금액은 얼마냐? 40. 네. 그럼 누가 봐도 이 선급금은 차변입니다. 빵꾸가 차변이 나니까. 자, 그러면 선급금인데, 맞죠? 선급금. 우리가 선급금은 자산이죠? 왜 자산이냐면 계약금 거의 이제 농담 좀 살짝 보태 30번 한 것 같아요. 30번. 그죠? 선급금에 대해서 계약금을 주면 내가 상대방한테 재화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 준 거니까 권리가 증가해요. 우리가 권리 붙으면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이지.
그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자고로 선급금은 채권입니다. 넘겨받을 거래처 상품이나, 아니,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거래처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가 대여 상태요. 네, 요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별표. 자, 11번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개정 과목이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은 나올 때마다 모든 걸 다 분개를 하셔야 돼요. 퉁치면 안 된다는 거. 자, 뭐냐. 일단 상품을 인도받았으니까 상품이 증가하겠죠? 가구를 인도받은 거예요. 근데 당초에 계약금을 지급한 게 있나 봐요. 그럼 요건 선급금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내가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자, 이거죠. 당초에 내가 일단 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140만 원 일단 준 거예요. 그렇죠?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잔금까지 치러가지고 지금 상품이 이제 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개정 과목은 3개를 다 해야 돼요. 상품, 선급금, 현금 이렇게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선급금이라는 게 내가 당초에 선급금 줬었을 때는 상품 140만 원어치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넘겨받았어요? 못 넘겨받았어요? 받았지. 인도받고가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면 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은 선급금 권리 까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월 9일자에 선급금 까세요니까 대변인 자산의 감소. 그리고 요거 채권이니까 거래처 꼭 거셔야 되고요. 영순. 금액은 140. 이렇게. 그다음에 현금이 얼마가 감소하냐면 감소한 1260.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약금에다가 잔금까지 치는 게 물건 가격 아닐까요? 그죠? 그럼 난 가구 140만 원과 잔금까지 치렀으니까 상품은 지금 이 두 개 더한 게 상품의 금액이 되겠지. 그럼 상품을 인도받았으니까 상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상품이 증가하겠죠? 네. 차변에 상품. 그리고, 이렇게 끊어져야 돼요. 됐죠? 선급금, 선수금 까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일단 개정 과목 여기죠? 3개월 전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그죠? 대여금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겁니다. 그럼 빌려줬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자는 이자 수익 비용? 수익입니다. 이자 비용은 돈을 빌려야 이자 비용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이지. 그죠? 그래서 이자 수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78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걸 이제 회수를 했죠? 예, 그럼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 채권입니다. 맞죠? 자산이기 전에 채권입니다. 그럼 채권을 회수하면 채권 증가해요, 감소해요? 받으면 증가하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받으면 감소하죠? 맞죠? 그럼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채권을 회수하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요. 2월 11일 날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 까야 되는 거예요. 채권이 감소합니다. 받았으니까. 또 채권이니까 거래처 태양실업 걸어야 되겠죠. 금액은 78만 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2만 원어치가 발생했죠. 주주들한테 이자 수익 2만 원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의 발생은 본인 위치 대변에 적는다. 네, 그럼 현금은 80만 원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이렇게 넘어가요. 뭐 차변부터 먼저 하셔도 문제 없어요. 자, 이제는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죠?
자, 5페이지 29번일 겁니다, 아마.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핵심 이거죠. 내가 가구를 당초에 강북 상사한테 가구점 업체라고 계속 가정하면 가구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을 해줬던 게 있어요. 근데 요게 만기가 돼가지고 우리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요 어음대금 치른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상품 매입하고 어음 주면 지급 어음으로 처리를 했었겠죠? 겠죠? 그럼 지급어음 만기가 돼서 내가 갚으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지금 부채입니다, 부채. 감소합니다, 감소. 그럼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신 보통예금부터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잔액이 90만 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봐도 지급어음은 차변에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지급어음에 만기가 돼서 어음값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 감소는 차변. 그죠? 뭐 지급, 어음. 근데 지급어음은 채무니까 거래처, 강북 상사에 대한 지급 어음을 갚았다라고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별표. 자, 뭐죠? 30번. 자, 부민 상사한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죠. 상품을 200만 원어치 팔았어요.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이건 자산, 재무 상태에 영향 없죠. 200만 원에 팔게. 그렇죠? 그냥 입으로 씨부린 거야, 둘이서. 전화기 200만 원에 팔게. 예, 예. 자, 근데 계약금 좀 20만 원 보내줘. 이렇게 한 거죠. 우리 회사가. 보내줘. 라고 상대방이 계속 계약금 20만 원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친 숫자는 이제 20만 원만. 그러니까 판매하기로 계약하고의 계약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현금하고 선수금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럼 5월 18일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금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럼 현금이 20만 원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선수금이 부채죠. 왜 부채냐면 내가 계약금을 받으면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금 받았으니까 부채예요. 의무. 그럼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 의무가 증가하겠죠. 넘겨줘야 돼, 의무가. 그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리고 선수금이 내가 이제 채무죠, 채무. 누구한테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지 채무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거래처 부민상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2번이 꽤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 물론 별표는 아닙니다. 어렵긴 한데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 1급 가시면 많이 출제합니다. 이거. 이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 가구를 팔아야 되는데 계약금을 50만 원 당초 미리 먼저 받아놓은 거예요. 맞죠? 받아놨는데 이제 지금 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야 450만 원은 나중에 외상으로 할게. 그렇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500만 원어치 상품을 판매를 한 거예요. 판매를 했는데 450만 원은 외상으로 여러분들 판 거잖아요. 외상으로. 그럼 나머지 5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아까 선수금이 부채인 이유가 물건이나 계약금 받을 당시에는 내가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 방금 사례에서는 상품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금 받아 섰을 거 아니에요. 섰을. 그죠? 근데 이제 물건을 상품이라는 걸 넘겨줬잖아요. 재화를. 넘겨줬으니까 의무 다 한 거예요. 당연하지.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받을 거나 줄 때 증가하지만 넘겨주면 이제 계약금 잔고는 없어요. 다 서로 간에 주고받았는데. 물건 서로 간에 주고받으려고 계약금 주고받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물건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계약금은 이제 없지. 계약금 걸어. 근데 여러분들이 계약금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건물을 넘겨주셨어. 그죠? 근데 계약금 계속 있어요? 잔고가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물건을 넘겨줬으니까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선수금 까세요. 라는 뜻이에요. 되셔요?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나오면 다 끊어요, 다. 했죠. 그러면 이거 상품을 5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라고 주주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죠. 돈 받고 판 건 그거는 내 돈 가지고 장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줄 사람 없을 때. 그래서 상품 매출 총 500만 원어치 발생. 그렇죠. 그다음에 선수금 있고 그다음에 상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하면 총 3개 계정 과목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퉁치시면 안 돼. 점수 까버려요. 아시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취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격리 거기에서 회사나 이런 데에서. 맞죠? 근데 전 못 배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거기에 잘하셔야지 이런 것들. 물론 시험에서는 내가 판단을 해야지. 누가 현실에서 이렇게 해줘요. 누가 고운 상사의 제품. 그죠? 내가 이거 판단해서 해야지. 그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해보죠. 자, 일단 5월 23일자에 선수금을 깝니다. 물건 넘겨줬으니까 의무는 50만 원씩 다 한 거예요. 거래처 고혼상사 50. 그 450만, 아니, 450만 원어치는 외상으로 지금 팔았으니까 상품을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하겠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했죠. 외상으로 팔았으면 채권,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마찬가지 이 채권도 고은 상사에 대한 채권이죠. 채권이 증가하겠지. 450만 원. 그리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500만 원어치가 발생했어요. 라고 상품 5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품 매출이란 수익 총액은 500만 원을 주주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수익의 발생이니까 이렇게 대변으로 되셨을까요? 입니다. 자, 이제 34번. 6월 6일자.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차를, 여러분 받아들여주세요. 차가 왜 50만 원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를, 우리 회사는 가구점이라고 가정하면, 차를 사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럼 차를 외상으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 처리했었겠죠? 미지급금은 우리가 부채였어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었으니까. 얘를 지급했으니까 부채를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할부금 50만 원 갚았다. 그렇죠? 그럼 갚았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이거 말고 계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6월 6일 날 일단 대변의 현금 50. 그렇죠? 그 다음에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채무가 감소, 부채 감소. 그리고 채무니까 거래처 하나 상사에 대한 미지급금이 감소해야죠. 넘어가요. 자, 이제 35번. 37번까지 했죠? 41번인가? 41번? 40번? 41번 맞죠? 자, 볼게요. 35번. 자, 얘는 기업 은행에서 대출 받아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근데 장기 차입금이죠. 만기가 3년이니까요. 그게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거예요. 6월 10일 날 바로 해보죠. 그러면 보통 예금의 잔고가 1,000만 원만큼 늘 거니까 자산이 증가 차변. 그 다음에 우리 차입금은 성격이 뭐죠?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가 증가하겠죠? 돈 빌리면.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이고,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네, 거래처는 얘도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죠. 돈 빌린 거래처, 기업, 은행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요. 되셔요? 어. 자, 그 다음에 36번 항상 이런 거 조심하라라고 했죠.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현금을 다른 계정 과목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요. 현금은 현금대로 증가 감소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대여금 있죠. 대여금은 대여금대로 증가 감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30만 원을 2년으로 태양실업에 빌려준 거죠. 그럼 빌려줬으니까 내가 단기 대여금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빌려준 거니까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채권이죠. 받을 채권?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채권.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받을 게 증가하죠. 여러분들 채권 돈 빌려주면. 맞죠? 그럼 장기 대여금이라는 채권, 자산이 차변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실제 분기하실 때는 현금이 좀 더 쉽죠. 그럼 돈을 빌려줬으니까 일단 현금 자체는 상대방한테 줬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합니다. 대변으로. 그럼 누가 봐도 장기 대여금은 차변이지 뭐. 그죠? 그러면 장기 돈을 빌려주면 장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채권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으로 장기 대여금. 그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 거래처 잡아야 되게 채권. 그래서 여기에 태양실업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7번. 요거는 내가 가구로 따지면 가구를 50만 원어치 매입하고 어음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주면 약속은 떼고 해서 전자나 지급 어음이라고 하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 그리고 지급 어음은 성격이 부채죠.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어음을 발행하면 언제까지 갚을게 라는 걸 쓴 거니까 이 당시에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증가하겠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상품 50.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 어음이라는 부채가 대변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급 어음이 채무잖아요. 어디에 지급해야 될지 거래처는 대운상사.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8번. 자,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이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월세 같은 거, 뭐 사용료 같은 거 받으면 임대료라고 했죠. 임대료는 성격이 수익이었어요. 그죠? 7월 2일 날 일단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5만 원 증가.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 그래서 임대료. 네, 이렇게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이거는 내가 당초에 성동상사한테 가구 같은 상품을 외상으로 55만 원어치에 팔았던 거 외상으로. 근데 그거를 회수를 한 거죠. 보통예금 계좌로. 자,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 거. 잔고가 늘었으니까. 또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자산이잖아요. 물론 채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받을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그럼 채권을 회수하면 채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회수하면 감소하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그러면 보통 예금 계좌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55만 원. 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채권이니까 성동이 걸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은 좀 여러분들 죄송해요. 40번은 오타가 좀 있어요. 지급이에요, 지급. 네. 요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보시진 않았죠? 어, 자, 자, 뭐냐면, 40번은 핵심 이거죠. 내가 당초에 상록가구에서 상품을, 즉, 가구를 매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한 거예요, 외상으로. 맞죠? 그래서 외상으로 한 외상세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갚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요렇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우리 상품 매입하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외상매입금 썼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은 줄겠죠? 7월 9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이 잔고가 100만 원 줄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가 감소하니까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이죠. 외상매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상록하고 거셔야 되는 거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41번인데, 이거 뭐냐면, 내가 당초에 단아까 상사한테 가구를 매입하면서 어음을 준 거에 60만 원어치. 예. 자, 줬는데, 이 중에서 일단 35만 원은 만기가 돼가지고 현금으로 줬어. 그렇죠. 35만 원은 줬어요. 그럼 나머지 25만 원의 어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만기가 도래해서 주긴 해야 되는데 돈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야 25만 원 남은 요 어음 있잖아. 이거 내가 나중에 외상으로 하면 안 될까? 요렇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현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문제 푸는 거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어음 자체는 60만 원에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하였던 어음이 지급어음이잖아요. 그럼 일단 요 60만 원, 35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지급 어음이 일단 그죠. 요것만 놓고 보면 60만 원이지. 60만 원에서 갚았으니까 25만 원으로 줄겠죠? 맞죠? 현금으로 지급한 것까지만 하면. 그죠? 근데 나머지는 야 미안해 25만 원 만기가 돼서 줘야 되는데 나중에 외상값 갚을게.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설명드렸죠. 내가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야 미안해 내가 늦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자를 줄게. 이렇게 하면 이자가 없는 채권이 감소하고 이자가 있는 채권이 는다. 그래서 채권이나 채무끼리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급보험이라는 채무가 외상이니까 외상매입금이란 채무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말로 여러분들 선생님 증명이 있는 외상이 말로 한 외상으로 바뀔 수 있나요? 시험이니까. 그렇죠. 시험이니까. 현실 생각해 주지 마시고 시험이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지급 어음이라는 채무가 일단 25만 원이 남았잖아요. 현금 갚은 거 일단 먼저 하면 얘가 0이 되고 그죠? 0이 되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말로 한 외상 있죠? 말로 한 외상이 0에서 25만 원이 되는 거지 이 당시에. 이 분계를 끊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는가요? 한번 잘 고민해봐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채무는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0이 돼요, 0. 그렇죠? 그럼 지급어음이라는 채무가 감소해야지 60만 원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안 줬는데요?
아니, 지급호흡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월 10일 날 지급어음이라는 채무가 부채가 감소하니까 반대편 차변으로 단합과 상사 60만 원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현금이 35만 원이 나가고 그럼 나머지는 말로 한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말로 한 외상인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단아가 둘 다 채무예요. 그렇죠? 둘 다 채무니까 거래처, 이거야. 거래처 걸려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됐죠, 여러분들? 잘못 눌러가지고 넘어가도 됐죠? 자,